어서 오세요. 은하야와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담양 산골 마을 청송동에는 가난한 양반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선비는 과거 급제만을 꿈꾸며 밤낮으로 글공부에 매달렸고, 그의 아내 춘옥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초봄, 꽃샘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아침, 춘옥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쿵 하는 소리에 춘옥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 김씨가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춘옥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이웃집으로 뛰어가 사람을 불렀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어머니를 침상에 눕혔습니다. 서둘러 달려온 허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풍병입니다. 뇌 속 결맥이 막히거나 터진 것인데. 춘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허 의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약상자를 다듬며 대답했습니다. 약죽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고통을 줄이고 기력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일어나시기는 글쎄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춘옥은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른쪽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고 입도 한쪽으로 돌아가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씨 마님이 풍병으로 쓰러지셨다더군. 오래 못 가신다지 않나? 춘옥이 며느리 고생 시작이겠어. 시어머니 병수발에 가난한 살림까지 참 기구한 팔자야. 그날 밤 춘옥은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정민은 과거 시험이 다가와 서울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춘옥에게 미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번 과거만 보고 오면 벼슬길에 올라 어머님 약값도 마련할 테니 그동안 부디 잘 보살펴 주시오. 춘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배웅했지만 가슴 한쪽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26의 어린 며느리가 반신불수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림을 꾸려야 하는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눌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춘옥아, 미안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춘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춘옥이 시집온 첫날부터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늘 며느리를 먼저 챙겨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춘옥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눈물을 훔치며 결연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한 어머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춘옥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난 춘옥은 시어머니께 물을 먹여드리고 몸을 닦아드린 후 광주리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허 의원이 알려준 약초들을 찾아 헤매며 가시덤불에 손이 찢기고 발목이 삐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귀, 황귀, 천궁. 귀한 약재들은 산 깊숙이 숨어 있었고 춘옥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산을 헤매다가 겨우 몇 뿌리를 캐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옥은 서둘러 약초를 씻고 잘게 썰어 솥에 넣었습니다. 쌀 한 줌과 함께 약초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불을 지폈고 연기가 눈에 스며들어 눈물이 흘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끓이고 또 끓여 약죽이 완성되자 춘옥은 그것을 정성껏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께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약죽 드세요. 이걸 드시면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떠넣어주는 약죽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쓰디쓴 약 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춘옥은 시어머니가 한 그릇을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식혀드렸고 빈 그릇을 들고 나올 때쯤엔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옥은 부엌 한쪽에 작은 공책을 꺼내어 첫 줄에 첫째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천일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약죽을 끓여드리자. 하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그날 이후 춘옥의 하루는 정해진 의식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어머니께 물을 먹여드리고 몸을 닦아드린 후 광주리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봄에는 새순이 돋는 당귀를 캐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황기뿌리를 찾았으며 가을에는 낙엽 속에 숨은 천궁을 찾아 헤맸고 겨울에는 눈을 헤치며 얼어붙은 땅을 파헤쳤습니다. 손은 가시에 찢기고 굳은 살이 박였으며 발에는 물집이 터져 피가 뱀 버선을 빨아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산에서 돌아오면 서둘러 약초를 씻고 썰어 솥에 넣었고 쌀 한 줌과 함께 물을 붓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지피는 동안 연기가 눈에 들어가 눈물이 쏟아졌지만 춘옥은 멈추지 않고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저었습니다. 약초가 충분히 우러나도록 몇 시간을 끓이다 보면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진물이 흘렀으나 춘옥은 그저 천조각을 감고 다시 주걱을 잡았습니다. 죽이 완성되면 정성껏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께 가져가고 한 숟가락씩 떠서 식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100일이 지나자 춘옥의 손은 온통 화상 자국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여위어 광대뼈가 드러났습니다. 끼니는 늘 거르기 일쑤였고 시어머니께 약죽을 드린 후 남은 죽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밤에는 시어머니 옆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밤중에도 2~3번씩 일어나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먹여드리느라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옥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해도 소용없을 텐데 쓸데없이 고생만 하는구먼. 남편은 과거 공부한다고 집도 안 들어오고 저 며느리만 혼자 죽을 고생이야. 하지만 춘옥은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일 새벽 산으로 가고 약죽을 끓이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200일이 지나고 300일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른쪽 몸은 마비되어 있었고 말도 어눌했으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0일째 되던 날 서울에 있던 남편 정민이 잠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본 정민은 깜짝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볼이 통통하고 건강했던 아내가 이제는 나뭇가지처럼 여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민이 아내의 손을 잡자 손바닥에는 굳은 살과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었소? 내가 너무 무심했소. 춘옥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께서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요즘은 죽을 드실 때 기운이 조금씩 도시는 것 같아요. 정민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 아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다. 나 같은 병신을 이렇게 정성껏.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돌아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고맙소.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당신의 은혜를 갚겠소. 조금만 더 힘내주시오. 춘옥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웃었고 남편은 사흘 후 다시 서울로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춘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날마다 산으로 가고 약죽을 끓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00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른손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으나 며칠 후 다시 보니 분명히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춘옥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춘옥은 더욱 정성껏 약죽을 끓였습니다. 900일을 넘어섰을 때 허 의원이 진찰을 왔다가 시어머니의 손가락 움직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풍병으로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 이렇게 회복하다니. 춘옥댁, 당신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쓸데없는 고생이라 혀를 찼던 사람들이 이제는 춘옥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춘옥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99일째 되는 날 밤, 춘옥은 부엌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히 적힌 날짜들을 손가락으로 훑어내려가며 세어보니 내일이면 정확히 1000번째 약죽을 끓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춘옥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줄에 999일째라고 적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춘옥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내일이면 1000일이 됩니다.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고 춘옥은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춘옥은 부엌으로 돌아와 내일 끓일 약초를 미리 준비하며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춘옥의 그림자는 촛불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1000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춘옥은 그 어느 날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정갈이 씻고 깨끗한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물을 먹여드리고 정성껏 몸을 닦아드린 후 평소보다 더 큰 광주리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여름 아침, 산속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춘옥은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가장 좋은 당귀와 황기, 천궁을 정성껏 캐냈습니다. 1000일 동안 다녀온 길이라 이제는 어디에 좋은 약초가 있는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리 가득 약초를 캐서 돌아온 춘옥은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약초를 한 뿌리 한 뿌리 정성껏 씻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시든 잎을 제거하며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듯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약초를 가늘게 썰어 솥에 담고 창고에서 가장 깨끗한 쌀을 골라 한 줌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장작불을 지피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옥은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부족한 며느리의 정성을 받아주소서. 1000번째 약죽이옵니다. 부디 어머님께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몇 시간을 끓이고 또 끓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더니 부엌 전체를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춘옥은 깜짝 놀라 주걱을 든 손을 멈추고 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죽이 보글보글 끓으며 황금빛 기운이 물결치듯 일렁이고 있었고 그 위로 신비로운 빛이 춤을 추듯 흘러나왔습니다. 춘옥은 두 손을 모아 하늘에 절을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황금빛 약죽은 평소보다 더 윤기가 흐르고 향기로웠으며 그릇을 든 춘옥의 손에서도 은은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춘옥은 그 그릇을 받들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고 문을 열자 방 안에도 황금빛 기운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1000번째 약죽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춘옥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앉히고 약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드리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쓰디쓴 약 맛 대신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입안에서 퍼져나가더니 목으로 넘어가며 온몸의 열기가 번져나갔습니다. 2번째 숟가락, 3번째 숟가락을 드실 때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숟가락을 삼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0일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오른손이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제 의지대로 움직였고 팔도 천천히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쪽으로 돌아가 있던 입도 바르게 돌아왔고 어눌하던 혀도 또렷하게 풀렸습니다. 춘옥아, 내 손이 움직인다. 말도 제대로 나온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춘옥은 그만 그릇을 놓치고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천일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밖까지 들려나갔고 이웃집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일 동안 침상에만 누워 계시던 김씨 할머니가 며느리를 껴안은 채 앉아 계셨고 그 오른손으로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 황급히 허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달려온 허 의원은 시어머니의 맥을 짚어보고 손을 움직여보게 하고 말을 시켜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감동하여 내린 기적입니다. 추준옥댁, 당신의 천일 정성이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춘옥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춘옥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추준옥댁, 세상에 당연한 효는 없소. 천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죽을 끓인 사람이 어디 있겠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효녀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호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게다. 내 덕분에 다시 살아났구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춘옥의 집 마당에 모여 기쁨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반찬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떡을 가져와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춘옥의 얼굴에는 천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일간의 긴 싸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000번째 약죽의 기적이 일어난 후 시어머니 김씨의 회복은 날이 갈수록 놀라웠습니다. 첫날에는 손만 움직일 수 있었으나 이틀째부터는 팔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었고 사흘째에는 다리에도 감각이 돌아와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춘옥의 부축을 받으며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보름이 되자 방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춘옥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어 나오고 계셨습니다. 춘옥은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혼자 힘으로 마당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아직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만 천일 전 쓰러지던 날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날마다 춘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병든 가족을 위해 약죽 끓이는 법을 배우러 왔고 어떤 이는 그저 기적을 목격한 집을 구경하러 왔으며 어떤 이는 춘옥의 효심에 감동하여 절을 올리러 왔습니다. 춘옥은 그런 사람들을 정성껏 맞이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약초 지식과 약죽 끓이는 방법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드디어 서울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 정민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이 집으로 돌아왔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서서 아들을 맞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민은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일어나셨습니까? 이게 꿈이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꿈이 아니란다, 아들아. 내 아내 덕분에 어미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 모든 것이 춘옥이의 은혜란다. 정민은 아내에게로 돌아서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춘옥은 당황하여 남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민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보, 용서하시오. 나는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고 천일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른 채 정말 미안하오.
춘옥이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과거에 급제한 것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조정에서 내린 벼슬 임명장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편지를 천천히 찢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겠소. 그동안 내가 진짜 공부해야 할 것은 책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였소. 당신이 보여준 효와 희생을 보며 깨달았소. 나는 이곳에 남아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족과 함께 살겠소. 춘옥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시어머니도 아들의 결정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끓인 밥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정민은 아내의 여윈 손을 바라보며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허 의원이 귀한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100년 묵은 산삼 한 뿌리였습니다. 허 의원은 춘옥에게 산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춘옥댁,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의원이오. 이 산삼은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오. 그동안 고생한 몸을 보아시오. 춘옥은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허 의원은 강권했고 결국 춘옥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허 의원은 춘옥에게 약초를 다루는 법과 병을 다스리는 지혜를 더 가르쳐 주었고 춘옥은 그 지식으로 마을의 아픈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춘옥의 집 옆에 작은 약방을 지어주었습니다. 효녀 춘옥 약방이라는 현판이 걸렸고 춘옥은 그곳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남편 정민은 마을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시어머니는 날마다 건강을 되찾아 손수 텃밭을 가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춘옥이 다가가 어깨에 두루마기를 걸쳐드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춘옥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너는 내 목숨의 은인이자 우리 집안의 등불이란다. 춘옥은 시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건강하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춘옥의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천일간의 고통은 이제 영원한 행복의 씨앗이 되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송동 마을은 이제 근방에서 가장 정다운 마을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춘옥의 약방에는 날마다 아픈 이웃들이 찾아왔고 춘옥은 그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남편 정민이 연 서당에서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를 배우며 웃음꽃을 피웠고 시어머니 김 씨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지팡이 없이도 마을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쁜 일은 춘옥과 정민 사이에 두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신 후 춘옥은 처사이를 임신했고 그로부터 3년 사이에 아들과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7살 된 아들 성수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고 5살 된 딸 은주는 할머니 품에서 재롱을 부리며 자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춘옥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5년 전 1000일 동안 약초를 캐러 다녔던 그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봄꽃을 구경하는 행복한 길이 되었습니다. 아들 성수가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께서 아프셨을 때 어머니께서 매일 이 길을 오르셨다면서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춘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났단다. 딸 은주가 꽃을 꺾으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중에 어머니께 효도할 거예요.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 거예요. 춘옥은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은주야. 효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란다. 매일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가 바로 효란다. 산에서 돌아온 춘옥은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죽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병을 고치기 위한 약죽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함께 나누는 기쁨의 약죽이었습니다. 소태쌀과 약초를 넣고 불을 지피자 익숙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춘옥은 여전히 정성껏 약죽을 끓였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춘옥아, 내가 다 낳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것이 이 어미의 가장 큰 복이란다. 춘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제게 효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점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정미는 아내가 끓인 약죽을 정성껏 떠서 어머니께 드렸고 춘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꽃 향기를 실어 날랐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춘옥을 불러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운 비단천과 금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춘옥아,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받은 것이란다.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넌 우리 집안의 기둥이란다. 춘옥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껴안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정민과 아이들도 다가와 온 가족이 하나로 포옹했습니다. 5년 전 절망의 나락이었던 이 집에는 이제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춘옥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가족에게 이토록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않고 효와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진정한 효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성과 변함없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춘옥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